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30일 국토교통부는 새 정부 첫 주거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대구 수성구, 대전의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대부분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 집값 하방 요인이 지방을 중심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30일 국세청에서 발표한 2022년 2분기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사람이 101만 7천 명으로 전년 대비 36.7% 늘었습니다. 종부세 결정 세액도 7조 3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87.2%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 서울과 경기가 전체의 76%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종부세 증가는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30일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하철 575선 군자역 일대 역세권 청년주택 489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30% 수준의 금액으로 공급하는 신축주택입니다. 역에서 도보로 평균 5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며 만 19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입주 가능한 청년주택이 청년 가구의 주거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정부에서 대구와 대전, 또 경남 창원 등 6곳을 투기 과열 지구에서 풀어줬습니다. 지방에서는 세종시만 투기 과열 지구로 남아있게 됐는데요. 이 세종시의 경우에는 여전히 높은 청약 경쟁률에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런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대부분 규제를 유지합니다. 이번 조정을 통해서 침체된 지방 일부 도시에서 거래 숨통을 틔워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변화하는 정책 속에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노란톡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고민 모두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부동산의 레인메이커 이지원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은 어떤 지역들에 대한 정보 준비해 주셨나요? 네, 지금은 굉장히 좀 위축되어 있는 상태죠. 여러분께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낼 수 있는 두 지역입니다. 광장구 화양동과 강남구 역삼동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정보 체크도 역시나 기대가 됩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으로 가볼 텐데요. 지하철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구조가 원룸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시세 살펴보면 현재 2억 8,500만 원에서 3억 3,2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광진구 화양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왜 제가 이게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여러분이 지금 부동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이게 기회인지 위기인지 판단이 되실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주식과 코인과 부동산에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들 장기 투자하면 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타깝게도 지금 주식과 코인은 5년 전 가격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부동산만이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알고도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정말 몰라서 부동산 투자를 모르는 걸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보통 이 5가지 이유로 부동산 투자를 좀 망설이시죠. 여기에 보면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시고요. 그리고 지식하고 경험이 좀 부족하시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투자 의지가 더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우리가 투자를 정말 잘해야 되는 건 레버리지 이용을 잘해야 되는데 그거를 빚이나 대출로 생각합니다. 빚지기 싫어 나는. 그렇게 경기를 일으키시는 분들은 투자를 잘 못하시죠. 그리고 좀 늘 부정적이시고 의심 많고 걱정이 많으신 분 이런 분들은요. 내가 스스로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뭐 오르겠어 얼마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주변에서 도와주질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재테크 중요한데요. 인테크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최고의 모습을 여러분이 발전하는 모습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에게 고맙다, 덕분이다 이런 말씀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은 인테크에 성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재개발이 뭐 이렇게 포함이 됐는데도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 부동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는 대단한 전문가들 20분께서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셨는데 매매가, 전세가 다 오른다. 5분이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집값은 오르지 않겠지만 보합이겠지만 전세가는 계속 오를 거다. 이렇게 대부분 얘기를 하셨죠. 여러분 지금 체험하고 계시죠? 네. 주택가격은 뭐 하락도 하고 뭐 강보합세다. 그런데 전세값은 2.5% 상승했다. 뭐 월세가 지금 전세를 추월했다. 반전세가 뭐 대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계시고 지금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월세 전세 임대가가 오르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보냐? 뭐 아시겠지만 무주택자가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봅니다. 집값은 상승하는데 만약에 전월세 가격이 그냥 안정이다. 이래도 무주택자가 피해를 봅니다. 그러나 다주택자, 유주택자들은 피해가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네, 오히려 수익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설명드릴게요.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집값은 오르지 않는다. 그럴 때 자, 코인과 주식과 부동산이 다른 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코인과 주식은 오르면은 그걸 팔아야만 내가 그 수익을 얻게 되죠. 그러나 부동산은 내 소유권을 유지를 하면서 임대가 상승분으로 나에게 현금이 확보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로 저축을 하든 세금을 내든 다른 곳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집값이 상승하고 전월세 가격은 별로 오르지 않는다. 이래도 유리합니다. 왜냐? 보통 이런 경우는 없지만 거의 재건축 단지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집을 팔면 됩니다. 그러면 시세 차익을 얻게 되죠. 그래서 어느 경우에도 손해보지 않는다.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요. 7월에 그 자이언트 스텝 0.75% 올린다고 확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금리 영향이 다주택자한테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확신을 하냐? 다주택자는 이미 전 정부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출 받아서 다주택자 된 사람이 없고요. 15억 이상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집들은 더욱더 신고가를 치고 있죠. 이런 비싼 집들은 근저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전세 세입자들도 현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는 좀 다른 세상으로 보셔야 되고요. 금리 인상 시에 가장 피해를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좀 위험한 것은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담보대출을 받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크게 좀 적용이 되죠. 요즘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지방에서만 지금 몇 군데가 해제가 됐는데 사실 지방도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인플레이션의 그 지표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바로 월세의 상승분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월세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힘들다는 거죠. 지금 주가 하락, 뭐 코인 많이 떨어졌으니까 거기에만 집중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회다. 이때 넣어야 되는데 현금이 없네. 자, 이 뭐 말짱 도루묵이죠. 그렇게 되면 그럼 현금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를 해 놓으셨어야 여러분이 기회를 또 잡으실 수 있었는데 그게 안타깝다라는 거죠. 자, 지금 여기 정부에서 상생 임대인 제도 그리고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비판들이 있죠. 뭐 다주택자나 이런 분들을 지금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번 정부는 보수 정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다주택자 분들에게 도와달라고 정부가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3기 신도시가 앞으로 뭐 몇 년, 28년에 뭐 30만 호가 입주한다 이런 얘기만 하지만 여기 바로 전 단계가 뭡니까? 바로 그것을 지으려면 멸실 주택들이 그만큼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세난, 월세난이 더 심해지는데 지금 임대사업자들이 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고인플레이션 시대에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무주택에서 먼저 벗어나셔야 되고요. 두 번째, 1주택자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1주택자 가족분들에게 저기 우리 가족들아 여기서 평생 살고 싶어? 그러면은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1주택자분들이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서는 계속 상급지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고정된 임금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다주택자밖에 없다. 여러분 지금 확인하셨잖아요. 세 가지에서 지금 안 깨지고 있는 게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깨지냐? 자, 이것도 여러분 팩트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냐. 기사에서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거래량이 지금 거의 절벽 상태입니다. 이렇게 절벽 상태에는 집값이 진짜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미분양이 지금 뭐 많아진다. 조정 대상 뭐 해제가 된다. 그럴 때는 또 하락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잠깐 신축이 막 입주장이 생길 때는 전세가도 약간 하락하고 주변의 구축 아파트들도 집값이 떨어지게 되는데 오히려 투자 고수들은 이때 매수를 한다. 이런 겁니다. 이게 좀 불편하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원룸 아파트와 원룸 복층 아파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아니 전세금은 그냥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룸을 하면 안 오른다는데요. 아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갭 투자금 내가 1,500을 했어요. 전세를 2억 7천에 맞췄습니다. 그런데 보통 계약은 전세는 2년이지만 1년에 내가 임대사업자인데 1년 만에 나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 통장에 얼마가 남냐면 1,350만 원이 나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1년에 이걸 월세로 계산을 하면 월세가 한 달에 110만 원을 여러분이 꼬박꼬박 받은 그런 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돈을 안 버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몰라서 투자를 못 하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가 왜 원룸을 해야 되냐 보세요.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한 곳이 다 업무단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는 강남 업무단지, 성수 IT밸리로 계속 있고 세종대, 건대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직장인과 대학생 수요가 같이 붙어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가 또 10분 거리입니다. 앞으로 생기는 업무 단지들도 또 굉장히 또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 단지 속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왜 하필 1인 가구여야 되냐? 강남에 여러분 앞으로 일자리가 2배가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보시면 다 고소득자나 뭐 다 IT에 뭐 연봉이 1억, 2억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1인 가구가 대다수고요. 그리고 굉장히 가깝게 살아야 되는데 주거비가 너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인프라 수준에 비해서 주거비가 가장 저렴한 곳이 바로 이 화양동이고 화양동에 바로 여기에 입지가
바로 딱 거기에 맞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세 대출 실행 비율에 있어서 3억 원 이하가 가장 많이 아주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리하지 않고 전세가 안 맞춰지지 않을까, 뭐 나중에 못 올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 없이 정말 소액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화양동에 여러분이 앞으로 임대 수요가 집중되고 있고 지금도 집중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거다 이런 것들을 지금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치를 보시면 영동대교에서 10분 거리, 성수 IT밸리와는 1분 거리, 세종대, 건대 둘러싸여 있고요. 그리고 한강을 또 끼고 있고 건대 상권, 그리고 서울수, 어린이 대공원이 거의 영구적인 이런 입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 금액이 원룸은 1억 8,50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억 원이 넘는 것은 원룸의 복층이 되겠죠. 지금 2억 5천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세상에 2억 7천이 너무너무 빨리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이 1,500만 원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이 투자를 하고 나시면 2년 후에 여러분 통장에 돈이 꽂히는 순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2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여러분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의 입지에 투자하실 필요가 있고요. 임대가 상승분으로 여러분의 지금 모자란 그 월급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최소한의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이것을 활용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점점 더 부동산 시장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서 이 광진구 화양동 왜 주목해야 하는지까지 찬찬히 설명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2개짜리입니다. 지금 현재 시세는 5억 9,900만 원에서 6억 3,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완전히 핵심지로 들어갑니다. 역삼동에서 여러분 당연히 강남강 갖고 싶으시죠? 모든 인프라의 총집합체입니다. 국내 최대 업무단지, 상업단지, 그리고 고용 인프라, 교통, 그리고 최고의 앞으로 첨단 업무단지의 메카입니다.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IT 산업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첨단 업무단지와 고급 주거단지 그리고 앞으로 자연 환경까지 구축되는 미래의 도시 모습을 갖게 되는 곳이고요. 우리가 코인계의 그 강남 땅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강남은 희소성과 상징성 그리고 앞으로 초고밀화가 되는 집약적인 땅이다라는 거죠. 지금 세계 경제가 블록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게 되면 자원이 있는 나라들이 부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지금 금리를 계속 이렇게 미국에서 올리게 되면 우리 그 환율의 불안정성 때문에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우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초격차의 기술을 가질 수밖에 없다. 거기가 바로 그 집약지가 바로 이 역삼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IT 기업들과 핵심 인재들이 여기 다 모여 있겠죠. 그래서 바로 역삼동에 사무실을 확보하는 지금 경쟁이 붙어 있어서 공신률이 제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들이 살아야 되는 주택들에 대해 수요도 굉장히 크겠죠. 교통 뭐 말할 거 없습니다. 신분당선 지금 연장선 개통 이번에 5월 28일 날 됐는데 앞으로 이제 2026년에는 이제 용산까지 2차 구간 또 됩니다. 여기 개통되면서 여기 집가 상승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서초 그 롯데 칠성부지 개발이 이제 본격화됐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이 이제 세분화로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개발이 들어갑니다. 업무단지와 그리고 대치동 학원가 고급의 신축 아파트 재건축 단지 게다가 글로벌 5대 도시로서 핵심지로 고도화시키는 이 모든 곳에 바로 역삼동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강남구는 바로 서울시에서 계속
그 공시가 최고의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다. 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에 대치동 학원가가 있는데 이 보시면 이 대치동 학원가가 지금 다 빌라촌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거를 하냐? 아닙니다. 다 여기를 학원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당연히 주거가 필요하겠죠. 방학 동안에 학원 등록하는 애들도 있고 학원 강사도 살아야 되고 어디에 삽니까? 주변에 옵니다. 어디? 역삼동 빌라. 그래서 역삼동 빌라에 바로 높은 투자성과 가치가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직장인과 학원가 수요가 되죠. 그리고 요즘에 이 뭐 재개발 재건축 굉장히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강남은 사실 우리가 뭐 재개발이나 이런 걸로 투자를 하는 곳이 아니고 시세 차익이나 엄청나게 높은 임대가 상승을 보는 건데 모아타운이라는 것이 또 생겨서 우리한테 또 희망을 주고 있죠. 그리고 강남에 대치동의 구마을 빌라가 재건축으로 돼서 아파트로 바뀌어서 이런 희망을 더욱더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억 9,900만 원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6억 3,500만 원까지 이렇게 투룸 구조로 돼 있습니다. 임대가 5억 4천에서 5억 8천까지 임대가 굉장히 높습니다만 현금으로도 들어오신 분 많죠.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이 최소 5,500에서 6천인데 강남구 역삼동에 지금 이게 왜 기회냐? 보통 1억 원 이하로 여러분 투자하셔야 되는데 지금 투자금이 굉장히 줄었다. 이 정도로 지금 역삼동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최대의 핵심 개발지고요. 미래형 첨단 복합 도시면서 국제적 인지도, 희소성 모두 갖고 있습니다. 핵심 인재들이 계속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고소득 임차인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요. 대치동 학군의 수요 이런 것들까지도 다 흡수하죠. 그리고 앞으로 대치동의 구마을 빌라의 재건축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혹시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을 또 갖게 되는 곳이고요. 모아주택 이런 거 또 소규모 재건축 이런 거 추진 때문에도 이곳들의 투자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특징이 역삼동이요. 고소득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빌라 모두 다 아파트에 살 수도 없습니다. 아파트가 또 많지도 않아요. 그러면 빌라는 사실 그 주차 문제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역삼동의 이 수요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이제 이분들이 고소득층에다가 그리고 차도 많습니다. 근데 빌라를 꺼리시는 이유가 바로 주차 문제죠. 근데 여기가 아파트형 지하 주차장을 갖고 있는 유일한 바로 그 주택이다라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도 잘 맞춰질 뿐만이 아니라 바로 임대가 상승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로 그러한 아주 요인을 갖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 역삼. 뭐 입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입지 좋은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지금 GTX나 위례신사선 이런 여러 가지 다중 역세권으로 도약할 가능성까지도 또 엿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장점들만 골고루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이사님 혹시 이 지역 투자의 유의점 같은 거는 없을까요? 여러분 돌다리는 제가 두드렸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엄청 많이 두드렸으니까 믿고 그리고 솔직히 이 방송을 보시고도 공감이 안 가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좀 더 공부를 하시거나 다름의 기회를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이 위기냐 기회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세계 경제 그리고 내수 경제 그리고 여러 가지 주식과 코인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오히려 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겠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이 바로 그 기회다라는 점은 지금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정주영 회장님이 명언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봐 해보기는 해봤어? 라는 말입니다. 일단 실행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실패를 많이 해보신 분만이 큰 성공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꼭 실패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이런 경험치를 계속 쌓으셔야만 일단 투자를 하시면 대충 여러분이 어떤 게 진정한 나에게 맞는 투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시간을 많이 뺏기는 그런 투자는 좋은 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지표들을 잘 보시면 부동산이 가장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아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사님이 미리 다 두들겨 봐주셨으니까 믿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지원 이사님의 1대1 무료 상담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서울 저평가 개발지 투자 전략을 주제로 한 1대1 무료 상담 진행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2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이지원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들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뉴스타 김성진 소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오늘 저희 어떤 지역들 함께 살펴볼까요? 네, 그래요. 이제 올해 하반기 시장이 이제 시작이 됐고 또 올해 또 장마가 끝나게 되면은 시장들도 상당히 많은 이러한 장마철과 맑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많은 정책들이 현재 나오고 있죠. 앞서 발표한 6월 21일 날 발표한 또 6.1 정책부터 시작을 해서 또 7월 달부터 8월 달 앞으로 속속히 이런 정책들이 하나둘씩 또 좋은 방향성으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시장은 앞으로 또 안정화가 되고 더욱더 좋은 분위기를 갖출 수 있는 또 정상화가 될 수 있는 기대감을 또 가지게 되고 있고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재건축이나 또 재개발이나 또 모아타운, 역세권 시프트랄지 이런 각양각색의 정비 사업들의 속도를 상당히 빨리 내고 있죠. 재건축도 물론 이런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상승분 때문에 조금 멈춰 있긴 하지만 결국은 한다라는 거잖아요. 서울시 안에 또 많은 수요층이 몰리는 곳에 공급을 적재적소에 해줘야 그런 것들이 정상화가 될 수 있는 요건들인데 서울시와 함께 또 국토부도 많은 지역에 이러한 정비 사업을 통해서 많은 공급을 하게끔 그런 것들을 유도를 하고 있고 상당히 탄력적으로 또 움직이고 있는 점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재개발에 상당히 유망한 지역이랄지 또 서울시 안에서 또 부동에 상당히 위치가 좋고 입지가 좋은 또 살기 좋은 지역으로 그것이 곧 인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두 지역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부 정책들이 속속 발표가 되면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한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지역들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개통 예정인 센터공원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2개짜리입니다. 현재 시세 살펴보면요. 5억 3천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 입지를 비롯해서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이제 강동구죠. 강동구 자체는 이제 강남의 3구라고 하는 또 서초와 강남구, 또 송파구,
그 바로 옆에 있는 강동구의 입지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 상당히 이제 강남 4구로서의 자리를 매김하기 위해서 균형적인 발전이 점차 계속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저평가되어 있지만 앞으로 향후 하나 둘씩 이러한 입지를 통해서 그 안에서 완성이 된다면은 상당히 큰 미래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충족시키고 있는 지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도상에 보시면은 이제 고덕동의 위치를 제가 표시를 해드렸는데 강동구 고덕동은 이제 위쪽에 보시면 바로 한강권이 기다리고 있고 바로 아래쪽에는 고덕 비즈밸리라는 업무타운, 대형 업무타운이 그동안 없었던 이런 업무타운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직주 근접도 좋아지죠. 강남구의 배우 수요를 상당히 많은 이동성을 상당히 확보를 해주고 있고 직장군들이 많아지고 그 지역에 도시화가 진행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미사신도시랄지 고덕의 이런 대형 단지들 규모 자체가 뭐 3,000세대, 4,000세대급 이상으로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도시화가 진행이 상당히 잘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또 도시화가 잘 되고 있고 개발들도 상당히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9호선의 샘터공원역 자체가 이 지역 바로 옆으로 초역세권의 이제 연장 사업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9호선의 힘을 상당히 느낄 수 있는 것들이고 일자리면 일자리, 녹지공간이면 녹지공간, 학군이면 학군, 또 개발이면 개발. 바로 옆에 이제 서울 세종 고속도로 자체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안성까지는 이제 완성이 됐고 2단계 사업을 세종까지 연결시키는 고속도로의 개발들도 도로가 상당히 넓어진다라는 것이죠. 도로가 넓어지고 도시화가 되고 있고 일자리 들어오죠. 녹지 공간 좋죠. 학군 훌륭하죠. 이러한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 마지막 남은 지역이 아닐까라는 그런 판단을 해보게 되고요. 자, 강동 고덕동 자체가 현재 이제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쪽으로는 이제 5호선이랄지 아래쪽으로는 9호선들, 5호선을 통해서 강북권의 메인 이런 핵심 업무타운들이랄지 아래쪽은 이제 9호선을 통해서 강남이랄지 또 여의도랄지 마곡지구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이러한 9호선의 황금도선 자체가 이쪽 고덕동으로 현재 위치를 들어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자차를 이용하신 분들은 강변북로랄지 또 올림픽대로랄지 바로 옆에 이제 서울 제1순환 고속도로랄지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서울 제2 경부고속도로인 서울 세종 고속도로까지 완성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곳곳에 자차를 이용하든지 지하철을 이용하든지 이동성의 편의를 상당히 제공을 잘해주고 있고 이 또한 한강변에 상당히 끼고 있는 입지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과 또 공공재개발 그 외에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랄지 요즘에 또 한참 진행되고 있는 모아타운이랄지 그것들의 이러한 사업성, 이런 정비 사업들이 요구하는 결국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서울시 안에 노후도된 주택들 안에서 저층 주거지 안에서 많은 공급들을 늘려내기 위해서 재개발을 진행을 하고 그것을 또 빠르게 진행을 해서 신속하게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 지역 자체가 이제 신속통합 계획이랄지 역세권 시프트랄지 모아타운까지 각각의 조건에 상당히 부합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고덕 2-2지구 앞서 보신 입지에 있겠지만 좌측으로는 이제 9호선 샘터공원역이 바로 예정에 되어져 있고요. 맞은편에는 아까 말씀드린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는 고덕 비즈밸리라는 업무타운도 생겨나기 때문에 이런 업무타운과 이러한 직주 근접성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위치를 상당히 가지고 있고요. 좌측에 숲세권이랄지 또 이러한 학군이랄지 초, 중, 고등학교가 주변에 모두 다 현재 위치되어 있고 숲세권, 뭐 공원들 또 주변에 왼쪽에는 서울 서울 제2 경부고속도로의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개발들과 현재 노후된 주택 단지 안에서 이런 주택들이 향후 기대감을 상당히 일으키는 또 재개발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특색을 요건들이 충분히 잘 맞고 있고 노후도면 노후도 또 이러한 필지면 필지 이러한 사도까지 이러한 것들이 모든 요건들이 상당히 충족되고 있는 또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쪽에 위치한 이제 고덕 비즈밸리의 위치를 상당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곳이 결국에는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기업들 자체가 무려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150여 개 기업이 이곳에
입점을 하기 때문에 현재 임장을 통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펜스를 치고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곳에 일자리 타운이 형성이 되면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이곳에 또 입점을 하고 그로 인한 뭐 첨단 R&D랄지 대형 유통산업이랄지 호텔, 컨벤션, 뭐 이케아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경제를 유발 효과랄지 일자리 창출 효과나 직주 근접성이 좋아질 수 있는 여력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곳에 또 이케아도 3호점이 이것에 입점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명한 브랜드의 또 이러한 입점 예정 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좀 곳곳에 위치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9호선의 연장 사업인데 센터공원역을 9호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강동구 지역들은 8호선과 또 5호선, 9호선 이런 연장 사업들이 꾸준히 일어나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이곳에 완성될 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값어치를 높일 수밖에 없는 요건들, 또 입지 자체가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 크나큰 개발 효과겠죠. 지하철 노선들도 그것도 9호선이 이곳 코앞에 들어온다는 점은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또 이러한 서울에서 시작돼서 구리에서 시작돼서 강동구, 고덕동을 바로 뚫고 지나가는 서울 이러한 세종, 제2경부 고속도로 자체도 현재 안성까지 올해까지 완성이 될 예정이고요. 안성에서 또 세종까지도 24년도에 완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1단계 개통이 되고 2단계 개통이 되고 서울에서 세종까지 움직이는 지방권의 연결성이랄지 우리가 앞서 이런 경부 고속도로의 개발 그 전과 후에 그런 효과들을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중부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없었을 때와 이것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는 이런 교통의 개발들 자체가 상당히 막대한 이러한 사회 비용 자체가 이곳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SOC 사업 비용 자체가 토지로 흡수가 되면서 그 주변 지역으로 상당히 많은 토지의 가치를 또 상승시키는 다양한 개발 중에서도 가장 큰 개발인 이런 고속도로의 개발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격이 중요하겠죠. 6억 원이 채 안 되는 가격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임대사업자 혜택도 꾸준히 가져갈 수 있고 결국에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좋은 임대사업자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금액대 5억 3천에서 5억 4천만 원대 현재 형성이 되어져 있고 이 지역이 노후도된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노후도된 지역의 특색은 전세가율이 그나마 좀 낮은 부분들 감안하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3억 원대 초반에 전세가 현재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억 2천에서 한 2억 3천만 원 정도 수준의 투자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월세로 임하신 분들은 보증금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월 한 120, 130만 원까지도 수익형으로도 상당히 가능한 또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 시세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 소장님, 이 강동구 고덕동 앞으로의 미래 가치 상승이 상당히 기대되는 지역인데요. 투자 전략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그죠. 전략은 중요한 포인트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겠죠. 일단 현재 첫 번째로 9호선이 연장된다는 것. 서울시에서 9호선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것도 초역세권, 도보 1, 2분권의 9호선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 있고 또 인프라도 상당히 우수하죠. 현재 자체도 학군과 또 습세권, 몰세권, 역세권, 거기에 직장인까지 이런 직주 근접의 포인트도 더욱더 가면 갈수록 좋아질 것이고 우리가 이 재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유망 지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조건들이 하나하나 다 부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희소한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개발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개발 호재도 많아야겠죠. 주변에 여건들이 좋아지잖아요. 다양한 직장군 들어오죠. 교통 개발되죠. 상당히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 지역은 앞으로 향후 5년이나 10년 뒤에 상당히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의 입지와 개발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이렇게 정리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 정말 많은 개발 호재 품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이 재개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다는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그리고 또 3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은 2개짜리입니다.
현재 시세는요, 5억 6,500만 원에서 5억 9,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서초구죠. 서울시 서초구고, 서초구, 강남구 이런 대표적인 인기 지역들은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지역들은 앞으로 이 투룸 기준으로 인해서 투룸 기준으로 가격을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건축비의 상승과 또 인플레이션과 현재 많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롭게 탄생되는 투룸의 형태의 주택들은 이제 6억 원 이하의 주택들은 이제 볼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팩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면 갈수록 토지 가격이 상승되고요. 아무래도 건축비랄지 인건비랄지 또 이런 원자재 가격들 그것이 같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인기 지역들 서초와 강남 쪽에서는 투룸 형태의 주택을 기준으로 6억 원 이하의 물건들은 상당히 볼 수 없다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현재 서초구 서초동의 위치고요. 현재 교대역을 이용할 수 있겠죠. 교대역 자체는 2호선과 현재 3호선 이러한 두 가지 역세권을 끼고 있기 때문에 좌측이든 위쪽이든 어느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지하철의 교통망을 현재 제공을 잘 해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서초동의 위치에서 위쪽으로는 고속터미널이랄지 남부터미널과 또 바로 주변에 이러한 경부고속도로가 흘러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경부고속도로도 크나큰 개발을 또 앞두고 있죠. 지화 사업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많은 개발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점 상당히 중요한 점이고요. 또 주변으로 한 정거장, 두 정거장만 움직이면은 바로 이제 강남의 메인 상권이죠. 또 봉온사로와 테헤란로, 또 남부순환로 이곳에 원주로랄지 강남대로랄지 이거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 많은 업무타운과 인프라 시설들이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안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주거지역으로서의 목적성이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서초동의 위치를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곳이 많은 지역들이 서초동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주변에는 이제 강남역의 상권, 바로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우측에 바로 이제 강남역의 상권이 또 기다리고 있고, 가운데를 뚫고 가는 이런 서울의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사업이 크나큰 개발들이 현재 또 기다리고 있고요. 또 이러한 강남역부터 시작을 돼서 또 이러한 서초역까지 이어지는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까지도 이러한 크나큰 개발들이 교차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 경부고속도로의 개발 계획, 그것에 위치한 서초동의 위치 자체는 이러한 수혜를 받을 수가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 상당히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좌측에 서리풀 터널의 공원의 정부사 부지랄지 또 개발들이 곳곳에 위치해져 있죠. 또 재건축 시장도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위쪽에 잠원이랄지 반포랄지 이런 곳에 재건축 단지들도 상당히 많은 활성화를 띠고 있고, 백화점과 병원 또 이러한 관공서들이 상당히 위치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법소타운과 함께 수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또 서초동의 입지가 상당히 눈에 띄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까 지도에 보신 좌측에 있는 정부사 부지의 개발인데, 정부사 부지 개발도 이제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그 위쪽에 새로운 또 부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부지예요. 이것이 현대차 GBC 신사옥보다 부지가 넓기 때문에 총 사업비도 상당히 많은 투자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3차, 4차 이런 고부가치 산업들의 다양한 핵심 업체들과 기업들이 이곳에 속속히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도 일자리가 많은데 탄탄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고, 그만큼 수요층이 상당히 계속 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입지의 다양성과 그곳 지역 안에서도 일자리가 얼만큼 많이 발생되고 있냐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현재도 많지만 일자리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그런 직주 근접성의 자랑거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강남역부터 시작이 돼서 서초까지 이어지는 이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도 상당히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개발 자체가 좋지, 많은 건물도 들어오고 높은 건물도 들어오면 당연히 좋은 거 아니냐.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면을 봐야 되는 것이죠. 즉 이러한 용적률과 고도 제한이 완화되고, 용적률과 고도 제한이 완화된다는 것은 그 아래에 받치고 있는 토지의 가치가 상당히 상승되는 그런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또 이러한 코오롱 부지랄지 롯데칠성 부지에 이러한 랜드마크성 건물들이 속속히 들어오고, 현재도 많지만 또 이것 역시도 일자리와 쇼핑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들 인프라 시설이 또 복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살기 좋은 여건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옆에 위치한 롯데칠성 부지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죠. 역세권의 이런 활성화를 통해서 또 2종, 3종 일반 주거 지역을 또 사전 협상을 통해서 종상향이랄지 상업지역이랄지 즉 토지의 가치가 상승되는 그런 개발들이 곳곳에서 굵직굵직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력들도 그 주변에 있는 수혜지 자체가 그러한 효과를 바로 파급적인 모습을 얻을 수밖에 없는 요건들의 개발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또 아래쪽에는 양재 IC가 기다리고 있죠. 양재 IC 부근에는 첨단 산업 이런 R&D 단지가 단계별로 구성이 되고 있죠. 권역을 통해서 즉 일자리, 아래쪽도 일자리, 또 왼쪽도 일자리, 오른쪽 강남의 메인 상권들도 인프라와 일자리, 다양한 일자리를 품고 있는 그 가운데에 입지한 서초동이기 때문에 좌우 양옆으로도 인프라와 일자리, 살기 좋은 그런 목적성을 잘 띠고 있다 보니까 이곳이 서초동이 왜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 입지에서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경부고속도로를 바로 끼고 있죠. 서초 IC 바로 왼쪽에 위치한 또 서초동의 위치를 알 수 있는데 아무래도 강남 한남 IC에서 또 양재 IC까지 이어지는 가장 크나큰 개발의 수혜죠.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소식이 바로 또 기다리고 있어요. 또 아래쪽 동탄에서는 이미 진행 중에 있겠지만 또 지화 소식이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혜택들이 무엇이 있느냐. 현재 가용할 수 있는 부지가 상당히 없다 보니까 무엇을 막 짓고 뭐 하고 싶은데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없어요. 그 토지가 없다 보니까 즉 이러한 도로망을 또 지하로 넣게 되면서 위쪽에 새로운 부지를 새롭게 탄생시키게 되죠. 새로운 부지를 만들어내면서 녹지 공간과 함께 이제 상당히 삶의 트렌드가 중요한 또 공원들, 녹지 공간과 새로운 건물들이 곳곳에 이 경부 라인을 타고서 곳곳에 또 배치가 새롭게 되기 때문에 현재보다 더 좋은 또 광활하게 도로는 지하로 놓고 또 소음과 매연도 좋아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공원이 생겨나고 새로운 건물들이 새롭게 생겨나기 때문에 일자리와 함께 더욱더 이 경부 라인 주변으로 다시 한 번의 개발에 큰 그런 획을 그을 수 있는 지화 사업도 기다리고 있는 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역시도 이제 5억 원대 중후반에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5억 6,500에서 5억 9,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임대금액 자체가 약 5억 원 선에서 4억 원 후반까지 충분히 현재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흡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인기지역이기 때문에 인기지역들은 전세가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 6,500에서 한 1억 원대 초반까지 충분히 이러한 투자 비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월세로 희망하신 분들은 보증금이 한 2천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수준에 월 한 120에서 이 역시 130만 원까지도 이러한 수익형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또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으로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뭐 거의 좌총용 우백호입니다. 지금 일자리면 일자리, 살기 좋은 환경이면 환경 옆에 다 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서초구 서초동 지금 시세까지 짚어주셨는데 소장님 서초구 서초동의 투자 전략 정리를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좋은 것들은 너무나 많지만 그것을 또 정리를 해보자면은 인프라 시설 상당히 훌륭한 서울시에서도 거의 최상위급의 인프라 시설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또 그만큼 인프라 시설이 좋기 때문에 풍부한 임차 수요, 환급성과 또 이러한 환급성이 상당히 좋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죠. 개발 호재 너무나 큰 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현재 1인 가구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상승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소형 주택들 원룸보다도 또 투룸 형태의 주택들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 수요 측면에서도 말씀을 드리겠고 이렇게 4가지 포인트로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도 꼼꼼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김성진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 또 무료 상담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1대1 무료 상담은 물론 새 정부 부동산 최대 수혜지 투자 분석이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도 진행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성진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 톡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모두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